설 연휴가 끝난 대한민국의 새벽을 깨운 것은 알람 소리가 아니라 단 하나의 숫자였다. 4분 4초 014. 밀라노의 전광판에 떠오른 이 기록은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라 8년의 시간과 의심, 그리고 대한민국 쇼트트랙이 다시 돌아왔음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나는 그 순간을 보며 한국 쇼트트랙이 끝났다는 말이 얼마나 성급한 판단이었는지를 다시 확인했다. 이번 올림픽 내내 여자 개인전 5종목에서 금메달이 나오지 않았고 은메달 하나, 동메달 2개라는 성적표는 종주국이라는 이름 앞에 물음표를 남겼다. 해외 언론에 한국 쇼트트랙 시대는 끝났는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기사 제목이 아니라 선수단 내부까지 스며드는 압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 쇼트트랙은 항상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증명해왔다. 그리고 이번 밀라노에서도 마지막 카드는 여자 3000m 계주였다. 릴레한메르 1994부터 베이징 2022까지 단 2번을 제외하고 시상대에 오른 종목, 금메달만 6개를 가져온 종목, 말 그대로 한국 쇼트트랙의 자존심 그 자체였다. 결승 라인업은 무게감 자체가 서사였다. 주장 최민정, 차세대 에이스 김길리, 안정적인 연결고리 노도희, 그리고 베테랑 심석희까지 이어지는 4명의 이름은 세대와 경험, 기술이 한 줄로 이어진 구조였다. 하지만 상대 역시 만만치 않았다. 코트니 사로가 이끄는 캐나다, 크산드라 페브루가 버틴 네덜란드, 그리고 홈 관중의 폭발적인 응원을 등에 업은 전설, 아리아나 폰타나의 이탈리아까지 세계 최강자들이 모두 모인 결정이었다. 총성이 울리자 1번 주자 최민정이 곧바로 선두를 장악하며 레이스의 리듬을 통제했다. 노련함의 정수였다. 이어 김길리 역시 안정적인 주행으로 흐름을 유지했다. 그러나 계주는 흐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25바퀴를 남기고 노도이에게 터치가 넘어가는 순간 캐나다가 치고 올라왔고 네덜란드의 펠브르가 인코스를 파고들며 한국은 순식간에 3위로 밀렸다. 나는 이 장면에서 한국 시청자들의 불안이 화면 너머로 느껴졌다. 끝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전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여자 쇼트트랙의 본질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 선두를 놓쳤을 때 흔들리지 않고 기회를 기다리는 능력. 세 번째를 유지하며 추격의 간격을 계산하는 능력. 이것이 계주에서 한국이 반복적으로 우승해온 이유다. 16바퀴를 남기고 충돌 위기를 넘긴 뒤 한국은 조용한 추격을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압박이 선두 그룹을 조여들었고 4바퀴를 남긴 순간 승부수가 터졌다. 심석희의 강력한 밀어주기가 최민정에게 전달됐고 이 터치는 단순한 기술적 동작이 아니라 팀 전체의 의지가 담긴 장면이었다. 최민정은 곧바로 2위로 치고 올라갔다. 중계석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화면 앞 시청자들의 심박수 역시 함께 올라갔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터치. 이제 모든 것은 김길리에게 달려 있었다. 김길리에게 이번 올림픽은 성장서사 그 자체였다. 혼성 2000m 계주 준결승에서의 충돌과 낙상, 이어진 500m 탈락은 첫 올림픽의 냉혹함을 그대로 보여줬다. 시속 50km로 달리다 얼음 위에 쓰러진 충격은 단순한 경기 결과 이상의 상처로 남을 수 있다. 많은 선수들이 이 장면 이후 소극적인 레이스를 선택한다. 그러나 김길리는 달랐다. 여자 1000m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회복력을 증명했고 스스로에게 남아있던 공포를 경기력으로 지원했다. 나는 김길리의 이 과정이 단순한 메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넘어짐 이후의 선택이 선수의 커리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주 마지막 2바퀴, 김길리는 자신의 별명 람보르길리가 왜 붙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순간을 맞았다. 앞에는 아리아나 폰타나가 있었다. 올림픽 역사상 최다 메달을 가진 전설, 홈팬들의 함성을 등에 업은 상징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스포츠에서 전설이라는 이름은 때로 가장 매력적인 도전 대상이 된다. 김길리는 인코스를 파고들었다. 최소 동작, 최대 효과, 쇼트트랙 기술의 정수를 보여준 추월이었다. 며칠 전 자신이 넘어졌던 코너에서 가속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더욱 상징적이었다. 선두 추월 성공과 동시에 경기장은 정적에 빠졌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바퀴, 폰타나의 반격을 김길리는 끝까지 차단했다. 4분 4초 014, 불과 0.093초 차이로 갈린 금메달과 은메달. 이 기록은 숫자 이상의 감정이었다.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김길리의 눈물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무게를 보여주는 반응이었다. 그 순간 화면에 잡힌 또 하나의 장면이 있었다. 달려온 최민정이 김길리를 토닥이며 걷는 격려였다. 말보다 먼저 전해진 선배의 신뢰, 그리고 동료들의 포옹 속에서 8년의 공백이 녹아내렸다. 김길리는 대회 첫 멀티메달리스트가 되었고
한국은 계주 통산 7번째 금메달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날의 역사는 단순히 금메달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최민정이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민정은 이번 대회로 올림픽 통산 7번째 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동학의 올림픽 통틀어 최다 메달 기록을 세웠다. 나는 이 기록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시대의 지속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평창, 베이징, 밀라노를 관통하며 금메달을 이어온 선수는 많지 않다. 그리고 밀라노의 또 다른 드라마는 여자 1500m 결승에서 펼쳐졌다. 김길리와 최민정, 우상과 후배의 맞대결은 결과보다 의미가 큰 경기였다. 레이스 후반, 김길리가 가속하며 추월에 성공하는 과정에서 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일부는 세대 교체의 상징적 장면으로, 일부는 최민정의 전략적 선택으로 바라봤다. 나 역시 이 장면을 보며 단순한 경쟁 구도로만 설명하기 어렵다고 느꼈다. 최민정의 눈물은 패배의 감정보다 완주와 계승의 감정에 가까워 보였기 때문이다. 스포츠에서 세대 교체는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레이스 속에서 후배가 선배를 넘어서는 장면 속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밀라노의 1500m는 바로 그 장면이었다. 대회가 끝난 뒤 성적표가 공개되자 한국 사회의 반응은 갈렸다.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라는 결과는 베이징보다 개선된 성과였지만 종합순위 10, 13위로 목표였던 톱 10 진입에는 실패했다. 나는 이 평가가 엇갈린 이유가 한국 스포츠가 가진 기대치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본다. 한국은 특정 종목에서 압도적 성과를 내온 국가이기에 상대적 기준이 높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스노보드 등 설상 종목 메달이 나온 것은 분명 구조적 확장의 신호였다. 즉, 순위는 아쉬울 수 있지만 종목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었다는 의미다. 폐회식에서 최민정과 황대현이 기수로 등장한 장면은 이러한 맥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올림픽 은퇴를 선언한 최민정이 태극기를 들고 입장한 장면은 개인 커리어의 마침표이자 한국 쇼트트랙 세대 교체의 출발선처럼 보였다. 나는 이 장면을 보며 스포츠가 기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유를 다시 느꼈다. 기록은 숫자로 남지만 장면은 기억으로 남는다. 김길리의 인코스 추월, 최민정의 눈물, 그리고 폐회식 태극기, 이 세 장면이 밀라노에서 한국 쇼트트랙이 남긴 핵심 이미지라고 생각한다. 이번 올림픽은 결국 한국 쇼트트랙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명서였다. 흔들렸고 의심받았으며 개인전 금메달 부재라는 공백도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 팀으로 돌아와 정체성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민정과 김길리라는 두 이름이 있었다. 하나는 역사를 완성한 선수, 다른 하나는 역사를 이어갈 선수. 나는 이 구조가 한국 쇼트트랙이 오랜 시간 강국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본다. 세대가 교체되지만 단절되지 않는 흐름, 그것이 바로 한국 쇼트트랙의 경쟁력이다. 밀라노의 얼음 위에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넘어져도 돌아온다는 공식을 증명했다. 밀라노 대회를 마친 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크게 회자된 이름 중 하나는 단연 최민정이었다. 단순히 메달 개수 때문만은 아니었다. 국민들이 느낀 감정의 핵심에는 긴 시간 대표팀을 지탱해온 리더로서의 존재감과 결정적인 순간마다 팀 분위기를 끌어올린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경기 직후 포털 댓글과 커뮤니티에는 결과보다 과정이 존경스럽다. 빙판 위에서 보여준 태도가 국가의 품격이었다는 반응이 빠르게 확산됐고, 이는 곧 스포츠 스타를 넘어 하나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됐다. 한편 이번 대회를 거치며 팬들 사이에서 조용히 회자된 장면 하나가 있었다. 바로 김길리가 인터뷰나 방송에서 최민정을 언급할 때마다 감정을 쉽게 추스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를 두고 많은 시청자들은 단순한 동료의 이상의 기억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결승 레이스 중 최민정이 순간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선두를 내주는 듯 보였던 장면은 경기 흐름의 변곡점이자 팀 내 신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순간으로 남았다. 그 장면은 공식적으로 전략적 선택이었는지 자연스러운 레이스 전개였는지 다양한 분석이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김길리가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는 점이다. 어린 시절부터 최민정을 보며 성장해온 후배에게 선배의 희생 혹은 배려로 비칠 수 있는 장면은 단순한 경기 기억을 넘어 감정적 부채감과 감사가 동시에 형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는 김길리의 눈물이 바로 그 복합적 감정의 표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 지점이 이번 대회가 남긴 또 하나의 인간적 서사로 평가되고 있다.